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노국대장공주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공민왕의 개혁 정치는 성공했을까? 공주가 사라지면은 원황실에서 공민왕에 대한 간섭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하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너 왜 우리가 쓰라고 하는 호칭 안 쓰니? 왜 우리식 복장이라든지 변발? 왜 다 금지를 시키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제재했을 것 같아요. 물론 원나라 상황이 녹록치 않지만 노국대장공주라는 필터가 없는 상황이면은 조금 더 쉽게 제재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개혁 더 실패했죠. 더 실패했다? 더 안 됐을 겁니다. 살아있었다면? 이 시기에 정책 개혁의 방향성은 기시 세력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 안에서 어느 정도 이제 입지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 다음부터 공민왕이 신경 써야 되는 건 이제 어디에 줄을 대야 되지? 예요. 외교에서. 네. 원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무너져 가고 있는 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노국대장공주 만약 진짜 사랑했다면 사랑했겠지. 힘들었는데 그러면 나와 힘들면 같이 이겨내고 진짜 사랑했었던 와이프가 원나라 사람. 근데 무너져 가고 있다. 그러면은 개혁을 할 수 있겠어요? 친기시 기황후 기시 라인은 사라지지만 지금까지의 관성상 친노국파가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른 친원 다른 세력들이 만들어져요.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충자 돌림 왕들이 그런 식으로 하다가 아무것도 이루어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술이랑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정치 안 하고 말년을 이상하게 보내다가 끝냈거든요. 네. 오히려 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귀씨는 끝났지만 새롭게 만들어지는 원나라와의 관계성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세력이 분명히 만들어졌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무너지기 쉽지 않죠. 근데 노국대장공주는 죽었다. 원나라는 무너져 가고 있어.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해. 새로운 세력들이 일어나. 내가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을 써야지. 됐었기 때문에 오히려 개혁은 노국대장공주가 죽은 이후로 시작되는 것도 있는 겁니다. 네. 그게 신돈의 어떻게 보면 등용이기도 한 거죠. 네. 공민왕은 본질적으로 예술가형 군주였습니다. 냉혹한 구조 개혁을 끝까지 직접 밀어붙이기보다 항상 대리인을 앞세웠고 권문세족의 벽은 노국공주와 무관하게 너무 높았습니다. 노국공주는 공민왕의 천장을 높여준 것이 아니라 바닥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준 존재였습니다. 바닥이 유지됐다면 개혁은 더 오래 진행됐겠지만 완성됐을 것이라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노국공주가 살았다면 공민왕은 실패한 개혁군주가 아니라 미완의 개혁군주로 역사에 남았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AI는 이렇게 보네요. 노국공주가 공민왕 입장에서 봤을 때 공격용 아이템은 아니지만 방어용 아이템으로는 최고였다. 사람을 아이템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정치적으로 봤을 때 자, 이렇게 보면서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면 최소한의 방어는 했기 때문에 실패한 개혁군주라기보다는 미완의 개혁군주로 남았을 것이다라는 게 AI의 의견이네요. 권문과 세족 집단의 기본적인 어떤 힘이랄까 네. 이런 것들은 권력 기반은 권력 기반은 원나라와의 관계성으로부터 내려옵니다. 네. 그게 100년 이상 갖고 오기 때문에 네. 이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 삶의 메커니즘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메커니즘의 대빵이 지금 사라졌다고요. 기철을 비롯한 고려 내에 있었던 기시 세력의 근간이 사라졌단 말이죠. 그럼 이들은 누군가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왕의 와이프인 거죠. 여기에서 무엇인가 힘의 기반을 새롭게 창출을 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어졌을 거라서 세족과의 어떤 검은 세족과 그 노국대장공주를 이렇게 뚝 때려놓고 마치 갈등의 관계로 보는 건 조금 저는 의미가 없는 갈등이지 않나. 알겠습니다. 이 노국대장공주의 죽음 이후에 공민왕은 국정을 좀 등한시합니다. 자, 그러면서 개혁도 좀 위축이 되고 이런 상황들이 펼쳐졌다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실제로는 좀 어땠나요? 고려사를 잘 보고 있으면 이상해요. 그거는 분명히 있어요. 멀쩡하다가 약간 네. 비속어밖에 생각이 안 나. 그 사람답지 않은 행동들을 갑자기 한다던가. 도라이 같은 짓을 엄청 해요. 네.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앞에 했던 얘기랑 뒤에 하는 얘기들이 일맥상통하지도 않고 말이 이상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냥 이거 공민왕이 했던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읽으면 두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네. 느껴지는 문장들도 있고 뚝뚝 끊겨요. 왜 이러지? 근데 이거 우리가 사료 비판이라고 하는데 사료 비판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 고려사는 조선
나중에 이제 성리학자들이 쓰잖아요. 사대부들이 쓰거든요. 사대부들이 쓸 때 그런 서사를 그려줘야 되잖아요.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만들어지는. 그러면 어디서부터 고려가 심각하게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할 때 요때로 놓고 보통 서사를 그리거든요. 공민왕을 그렇게 좀 만들어야 됐다라는 게 느껴져요. 왜냐면 이게 계속적으로 원이랑 명나라한테 거기 안에 남겨져 있는 그 공민왕의 기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한 이야기들이 계속 붙어요. 그게 가장 유명한 얘기 뭐 자재위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남색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그다음에 막 그 미술 그린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막 이러는 게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 그런 짓을 했다고? 라는 게 딱 그려지는 측면들이 좀 그건 아마 후대에 이런 서사를 만들어야 했었기 때문에 좀 붙여지는 느낌. 실제로 힘들기도 했겠죠. 왜냐? 요게 좀 섞이는데 그 두 명이 말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공민왕의 서사가 노국대장공주 죽은 다음부터기는 해요. 실제로 멘붕 상태였던 건 그거는 맞는 것 같다. 맞는 것 같네. 앞부분은 괜찮아요. 앞부분은 고려사에서도 별달리 뭐 악플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늘상 뒷부분이 문제인 거예요. 궁에 내려 깎은 거랑 거의 방식이 비슷한 것 같아요. 궁에도 맨 처음에는 백성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함께 자고 이랬다.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맛이 가더니만은 기침했다고 죽이고 웃었다고 죽이고 와이프 죽이고 자식들 죽이고 이랬다고 이제 정말 드라마틱하게 서술을 하잖아요. 그런 맥락이랑 약간 비슷하게 공민왕도 가고 있지 않나. 그 말년에 굉장히 이상한 취미를 갖고 있어가지고 나라를 망쳐먹었다 라고 하는 건데 근데 왜 두 줄처럼 쓰여지느냐, 두 사람처럼 쓰여지느냐. 요거는 공민왕이 계속해서 개혁 정치는 하거든요. 네. 신돈을 등용해가지고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해서 땅이랑 백성들 원래대로 복구해라라고 하는 정치를 뒷부분에 가서 해요. 네. 그리고 또 성균관을 크게 고친 것도 또 뒷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려 성리학의 아버지라 부르면 이제 보통 이색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색한테 야 성균관 좀 제대로 차려봐라 라고 하는 것도 좀 뒷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끝까지 개혁 정치를 꾸준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의 공민왕과 근데 고려사를 썼던 이 조선의 사대부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너무 정상적이면 안 되는데 네. 해서 자재위 설치도 그 뒷부분이긴 하니까 요 이야기를 조금 과장해서 덧붙여보자 라고 하는 공민왕이 있는 거죠. 이 두 개가 좀 맞물리다 보니까 갑자기 이 얘기 왜 나오지?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늘 같은 모습일 수 없잖아요. 시리에 빠졌다가도 내가 왕인데 잘 살아봐야지 하고서 열심히 하다가도 노국공주 또 이러면서 또 이제 멘붕이 됐다가 그럼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지 않나? 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외로운 빈자리를 무슨 얘기 하시려고요? 에? 자재위요? 아니. 노국대장공주의 죽음 이후에 갑자기 이 공민왕은 국정 전면에 신돈을 앞세워요. 자, 이 신돈의 등장이나 출신에 대해서 이제 여러 말들이 좀 많은데 이 신돈이라는 인물은 도대체 어떻게 공민왕의 신뢰를 얻게 된 겁니까? 일단은 여러 말들이 많은 것부터가 뚜렷한 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마 요 점이 공민왕한테는 조금 플러스가 되지 않았을까. 왜냐면 천민 출신이라는 말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홍건적의 난을 피해가지고 안동 갔다 오면서 흥왕사의 변 겪고 네. 이런 것들을 계속 겪는단 말이죠. 석흥군 때부터 해가지고. 그러면서 본인의 측근 세력한테 배신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와이프가 또 죽고. 그러니까 본인의 곁에 믿을 만한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점이 신돈을 등용하게 된 큰 배경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정말로 그냥 갔다가 쓸 수 있는 뭐 배경이 뭐야, 뭐 가진 게 뭐야, 능력이 뭐야 이런 것보다 그냥 내 말 시키면은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데려다가 쓴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니 관직을 7개나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7개면 뭐 절대적 권력이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이 고려는 원래 관직 겸직을 많이 해요. 원래 그래요? 그래서 시스템 자체가 근데 7개 붙은 거면 굉장히 많이 붙은 거긴 합니다만 네. 그래서 그 누구
그 이때 당시 권신들 직함 이렇게 명함 한 거 파면은 엄청 길어요. 여기 꽉 채워요. 꽉 뭐뭐 겸 뭐뭐뭐뭐 저저저저저 저기 다 붙는데 신돈도 그중 그런 사람 중에 이제 한 명이었었던 거죠. 방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때 당시에 이런 모든 문제의 근원들은 세족 집안들이나 권문가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원나라로부터 오는데 이거 아예 아닌 사람한테 맡겨야 이 제대로 된 개혁. 왜냐하면 사람 지금도 인맥 하나로 어마어마하잖아요. 권력자와 인맥 하나로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지금도 그런데 네. 이때는 당연히 더 심했겠죠. 이때는 그런 상황에서 아예 연줄도 없는 사람 하나 앉혀놓고 그 책임을 좀 높게 만든 다음에 권력을 한번 새롭게 한번 구축을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어떤 이해관계도 없는 네. 이해관계가 충돌될 가능성이 없는 신도는 그래서 일부러 불러왔을 가능성. 그렇죠. 네. 이게 이런 거죠. 정도전이라는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급진적이잖아요. 네. 뭐 조준, 정도전 당시 신흥 유신들. 근데 이들이 신돈보다 어떻게 보면 더 급진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만들려고 했었던 토지는 보수적 개혁이에요. 어떻게 보면 신흥 유신들이 바라봤을 때. 근데 왜 이건 실패했고 그건 성공했느냐? 한 사람의 개인의 힘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시스템을 바꾸려고 한 겁니다. 시스템을 먼저 만들고 만들어진 시스템 안에서 나라 이름을 바꾼 거예요. 네. 근데 신도는 그런 사람은 아닌 거죠. 아무런 자기랑 연결되어 있는 조직이 없어요. 근데 본인이 정권을 다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큰 권한을 맡겼지만 무엇인가 만들어내지 못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이해관계가 없다 보니까 개혁을 할 수는 있었는데 개혁을 하려면 또 힘이 필요하고 조직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또 한계가 있었군요.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돈이 실제로 실행했었던 개혁 정책 같은 것들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개혁 방향 자체고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거 이거 신돈이 먼저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이런 거예요. 야, 토지 때문에 힘들다며. 야, 요즘 백성들이 땅 문제로 할 때 그 힘들다며는 결국 수족권이거든. 수족권. 나중에 고려라고 하는 나라에서 조선이라는 나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했었던 토지 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혁명이라고 부를 정도로 야, 전수조사. 토지 관계 싹 전수조사. 농사 짓는 놈이 갖고 있는 거 맞아? 진짜야? 아니네. 꺼져. 관계 조사해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 땅 농사 짓는 사람이 가져가. 여기에서 세금 그렇게 해서 나라가 얻어야지. 이거 왜 얻어? 나라가 얻어. 왜 땅 주인도 아닌 놈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이거랑 너무 요즘 많이 뜯어간다는 소리가 있던데 불법으로 탈점한 토지들이 있으면 좀 돌려주도록 하여라는 왕이 백성들이 요즘 힘들다 그러면 언제든지 내뱉을 수 있는 얘기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립 서비스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신돈이 하려고 했었던 전민변조도감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었던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혁명의 전 단계 정도 수준으로 하려고 했었던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조직과 시스템이 없는데 전민변종도감이라는 거 하나 만들어 놓고 토지 탈점하고 있는 거 우리 한번 적당히 하는 걸로 해가지고 한번 백성들 골치 안 아프게 좀 해봅시다. 네. 는 반짝이라는 거죠. 그 정도 수준인 거다라는 네. 거. 자, 그렇다면 신돈이 자기 생각만 갖고 이렇게 밀어붙인 건 아니죠? 기본적으로 공민왕한테 이 결제는 받았죠? 그럼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예. 아, 신돈 시절의 어떤 그런 변화들로 등장하는 사람들을 신돈 퀴즈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돈 퀴즈. 네. 사실 신돈 퀴즈라기보다는 공민왕 퀴즈들인 거거든요. 네. 그냥 결국은 공민왕이 결정한 거고요. 네. 신돈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도 음. 공민왕은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이었다가 약간 이거랑 왔다 갔다 하는 게 그 이후로도 신돈 이후로도 이 공민왕 퀴즈들은 계속적으로 또 성장을 해요. 그리고 나름대로의 그 본인들의 어떤 그 기반들을 닦아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